안녕하십니까. 66일 습관혁명의 저자 김준환 기술사입니다. 기술사 시험 준비를 하는 소장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2022년 마지막 기술사 시험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멘탈을 다 잡아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 전에 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요 핵심 문제 위주로 이제 훑어봐야 됩니다. 더 이상의 암기는 역효과입니다. 문제를 보고 머리로 키워드와 그림, 표를 머리로 출력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머리를 통해서 아웃풋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시험장에서 쓸 때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그 빈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머릿속에서 머리를 통해서 출력 연습을 하는 것, 두뇌를 통해서 출력 연습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셋째, 5분 단위로 한 문제씩 머리로 출력하는 연습을 반복하십시오. 5분 단위로 한 문제씩. 혹은 여러분이 능력이 된다면 1분 단위로 해도 됩니다. 1분. 대신 한 20분 공부를 하면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20분마다 5분 정도. 20분이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적정 시간입니다. 최적의 시간이라 20분에 5분. 뇌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죠. 20분 정도는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벌써 뭐 1시간 한다 2시간 한다 그러면 내가 피곤해합니다.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내 스스로 포기를 하게 된다. 이걸 일명 클루지라는 거예요. 클루지. 나 20분까지는 못해. 이런 유전자의 오작동, 이걸 클루지라고 그러거든요. 그 클루지가 생기는 거예요. 한 20분 정도 집중한다, 몰입한다. 그 내가 이제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분하고 5분 쉬고, 휴식하고, 바람 쐬고, 스트레칭하고, 목도 돌려주고, 허리도 돌려주고. 네 번째, 여러분 시험장에서 답안 작성할 때 자신 있는 문제부터 해야 됩니다. 특히 시공기술사의 경우에는 7분 정도나 8분 정도에 한 페이지 써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 있는 것을 써야지 내가 내 속에서 내가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7, 8분에 혹은 10분 안에 한 페이지 썼네. 약수는 한 페이지, 논술은 2.5페이지. (10분) 안에 한 페이지씩 썼네. 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험 보고 있을 때 어떤 성취감이 있으니까 그래? 오늘 1교시 100분은 잘 봤네. 그래, 2교시도 똑같이 한번 해보자. 2교시 가서 또 잘 쓴 문제부터 쓰면은 내가 성취감을 느껴서 그래?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2교시 끝나고 100분 끝나고 3교시 또 가서 아는 문제부터 해서 쓰고, 그러면 그 자신감으로 3교시 100분 마치고, 그리고 4교시 가서 똑같은 패턴으로 아는 문제 먼저 2.5페이지 쓰고, 그 다음 아는 거 2.5페이지 쓰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뇌를 행복하게 해야 돼요. 뇌는 너무 단순해가지고 좀 힘든 거, 모르는 거 하면은 스스로 지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동력을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수험생들은, 합격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니 어려운 것부터 풀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뇌를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 우리 뇌는 아는 것부터 했을 때 자신감을 얻는다. 아는 것부터 했을 때 그 성취감을 느낀다. 이 뇌는 단순해가지고 기분 좋으면 계속 가는 거야. 여러분들 그 게임
어린 애들 게임 좋아하잖아. 청소년도 게임 좋아하잖아. 게임 왜 좋아하겠어? 재밌어 그게. 내가 스스로 재미를 느끼니까 계속 그것을 밤새워서도 하는 거고. 여러분들 그 드라마 몇 부작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을까요? 저도 미국에서 프렌드인가 무슨 드라마 재밌는 게 있었어요. 미국 드라마인데. 그거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봤어요. 내가 재밌기 때문에 그런. 이런 시험도 아는 문제를 써야지 재밌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야지 동력을 받아가지고 모르는 문제도 쓰게 되는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내는 기분이 좋으면 별 생각을 다 해. 힘도 나고 에너지도 나고 그 다음에 기도 살고 그리고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높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문제부터 해라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내 생각. 뇌를 모르면은 시험에 합격하는 게 멀어져요. 뇌를 알아야 돼. 우리 뇌에 대해서. 뇌를 모르는 사람은 합격하기 힘들어. 그리고 멘탈 관리를 잘해야 돼요. 멘탈 관리. 우리가 이 세상에 부자 된 사람이 많잖아요. 저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재산이 300조라 그래요. 워런 버핏은 150조예요. 한국 돈. 그 사람들이 뭐 부모가 그렇게 많이 물려줘서 된 거 아니잖아요. 멘탈, 머리, 멘탈이 그렇게 사람을 만나요. 멘탈.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어린아이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어느 경우는 부모의 교육이 있었겠지만 아주 조그마한 부모의 도움이 있었을 수도 있죠. 금전적으로. 그러나 본인의 멘탈, 머리, 생각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 이것이 그 사람들을 300조의 부자 혹은 150조의 부자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의 순서가 바뀌었다죠. 요즘 삼성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 김범수 회장이 지금 뭐 11조인가 13조인가 재산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라고 해요. 요즘 일론 머스크라든가 혹은 뭐 빌 게이츠라든가 김범수라든가 공통점이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컴퓨터 계통에 그것을 전공한 사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멘탈, 생각을 창의적으로 해가지고 이 세계의 거부가 됐다. 세계의 전무후무한 거부가 됐다는 겁니다. 멘탈이 성공을 만들었다. 부모의 재산이 성공을 만든 게 아니라 각자가 가진, 내가 가진, 여러분이 가진 이 멘탈, 생각에 따른 행동, 실행력 이것이 성공을 만든다. 그래서 멘탈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멘탈. 생각이 먼저 나와야 돼요.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난 이번 시험에 합격한다. 근데 그동안 엄청 노력 많이 했다. 자신 있다. 반드시 합격의 주인공이 된다. 말이 시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자체가 이번에 될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될까 해서는 안 돼요. 마인드 자체, 멘탈 자체가 벌써 나는 됐어. 나는 합격이야 이번에.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은 내일이 시험일이네요. 여러분 모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 혹시 제 영상의 구독자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저는 시험에 합격하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멘탈이 강한 사람이고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긍정적인 사고를 실행하는 그리고 계속해서 keep going 하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반드시 합격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확신을 가지십시오. 6번째, 건축 시공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말씀드립니다. 토목 시공기술사도 마찬가지고
건축이나 토목 같은 경우는 전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많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1000세대를 감독 대행하고 있는 사람인데, 단장으로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노조, 레미콘 노조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달에, 보통 한 달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4개층 올라가야 돼요. 일주에 7일에 한 개층씩 통상 올라가 버리니까. 깽콤 딱 씌우고 안에 알폼 씌우고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요즘 같은 날씨 좋을 때, 얼마 전에 지금 장마철 말고 장마 이전에 날씨 좋을 때는 7일에 한 층씩 올라가야 돼요. 근데 노조 파업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15동을 지금 아파트 15동을 지고 있는데, CP 공정, 크리티컬 패스 공정 29층짜리가 슬라브 철근을 14층까지 해놨는데 15층 올라가는 그 준비를 딱 해놨어요. 슬라브를.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그리고 노조 파업, 레미콘 노조 파업 때문에 배근을 한 상태로 30일이 지났어. 30일이 거의. 그럼 30일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4개 층이 올라가야 되는데 4개 층이 그냥 빵꾸 나버린 거예요. 이 좋은 날에. 겨울에는 양생이 잘 안 돼가지고 불 떼서 하려면 그것이 강주 그 아이파크, 현대아산 그런 상황이 생겨요. 너무 급하게 공사를 해 올라가면 양생되기 전에 그 해체를 해버리면은 그게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은 비가 와서 그렇지만은 이 날씨 좋을 때 여름에는 양생이 엄청 잘 돼요. 그래 7일 만에 한 개층씩 올라가 버려요. 근데 그 한 달을 이미 그 좋은 때를 우크라이나하고 레미콘 노조 파업 때문에 한 달을 쉬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낮에 입주자들이 다 지금 청약해가지고 그 사람들까지 다 선정이 됐잖아요. 우리는 1000세대 입주자들이 그때 우리가 그 준공 날짜에 못 맞춰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은 발주청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사비도 지급해줘야 되지, 혹은 월세도 얻어줘야 되지, 임시주택. 만약에 준공기간 안에 준공이 안 되면은, 준공날에 준공이 안 되면은 세입자가 못 들어가게 된다면은 엄청난 1000세대? 그러면 어떤 회사들은 여기뿐만, 발주청이 여기뿐만 아니고 또 다른 지역도 있고 광주도 있고 뭐 저기 부산도 있고 한다고 하면은 그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이번에 일어났으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좀 철근 콘크리트 문제가 딱 나오면은 가장 먼저 일본으로 쫙 그런 것들을 대제목 아래다가 소소 제목에도 그것을 1, 2, 3번에 착 그런 부분을 좀 녹여 넣어줘야 된다. 이만저만해서 이런 게 있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이렇게 시공사, 발주처, 그 다음에 CM, 감리단 이렇게 해가지고 협력업체, 공기 만회 대책을 마련하고, 또 광급자재 레미콘 같은 경우는 광급으로 들어오면은 그 레미콘 회사에서 이미 광급으로 잡힌 것은 자기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우선순위에 안 넣어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사급 현장에만 먼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광급 자재로 레미콘이 잡혀 있는데 안 들어오는 거 이게 달라해도 안 주고.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고 그러면 공기가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급을 사급으로 앞으로 돌려달라. 사급으로 계약을 하도록, 시공사에서 계약을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되면은 그게 발전 방안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이 정도만 써놔도 현장 감각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지. 현장 감각이 있다. 현장에서 근무하다 온 사람이다. 안다 이거야. 그럼 그 관계로 인해서 플러스 알파를 받으면서 합격권에 들어가 버립니다. 교수님들은 그런 내용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교과서에 있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거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레미콘 관련된 노조 파업, 레미콘 회사 노조 파업,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철근이라든가 기타 자재들이 수급이 제한된 것, 물가가 또 올라간 것, 그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에스컬레이션이 반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수송이 좀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자재가 늦게 많이 들어와서 공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레미콘이 안 들어와서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 현장은 광급으로 레미콘이 잡혀 있어 가지고 제때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공기가 늦어졌다. 그래서 발주청과 시공사와 감리단과 협력업체가 대책회의를 했다. 대책회의는 노조와 빨리 파업되기를, 레미콘 회사하고 직접 시공소장이 레미콘 회사에 직접 다니면서 레미콘 물량이 있는지 확인을 했다. 그 다음에 시공소장이 직접 협조를 했다. 레미콘 사장하고. 그 다음에 광급자재는 앞으로 사급자재로 좀 풀어주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다. 검토하는 걸로 협조했다. 그 다음에 만해 공정표가 지금 한 달, 두 달이 늦어졌는데, 공정이 5% 이상 늦어지면 만해 공정을 계획표를 작성해야 돼, 원래. 그럼 만해 공정 계획표를 다시 받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을 녹여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지금 건축 시공기술사라든가 토목 시공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적어줘야 됩니다. 노조 파업으로 인한 광급 레미콘 수급 제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철근 등 물가 상승과 자재 수급 제한, 그리고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노조 파업이나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공기가 공사를 못하니까 현재 있는 외국인들이 그 한 달 동안을 견디지를 못하고, 일이 없는 한 달 동안 견디지 못하고 자기 본국으로 가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자격 요건을 안 갖추면 또 나라에서 고용을 못하게 하니까 그런 것으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부족. 여러분, 건설 현장은 지금 대부분 아파트 현장이든 무슨 현장이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이에요. 특히 아파트 현장, 대규모의 현장, 이런 데는 외국인 없으면 건물 올라가지 못해요. 특히 깽통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다 해. 외국인들이. 우리 현장도 그렇고. 여러분,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내일 있는 마지막 2022년 마지막 시험에서 저희 구독자들은 100% 기술사 시험에 합격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셔야. 나는 합격한다. 나는 합격한다. 나는 멘탈이 강한 사람이다. 꼭 합격한다. 나는 반드시 된다. 여러분, 화이팅! 이상 66일 습관혁명의 저자 김준환 기술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